BTV 동지의 바야키야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진입니다. 5월 3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개봉을 앞두고 2008년 아이언맨 1편부터 네. 올 2월에 개봉한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까지 네. 총 31편의 마블 영화를 대상으로 순위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네. 뭐 이런 기획을 언제나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네. 개별적인 뭐 순위 자체가 절대적이거나 중요하다기보다는 예능이죠. 쭉 간단하게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자. 혹시 놓친 또 괜찮은 영화가 있을 것 같으면 또 찾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지 네, 않겠나 뭐 이런 큐레이션이죠. 뜻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전 세계 흥행 영화 순위 매기기 컨텐츠에서 맞아요. 6편의 영화들 네. 어벤져스 시리즈 4편, 블랙팬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이미 다뤘습니다. 네. 그 영화들은 이제 저희가 코멘트는 생략하고 네. 순위만 매길게요. 예, 그때는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린 또 느낌이 있어서 네. 아주 짧게만 말하고 오늘 좀 스피디하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1편이라고 했는데 네. 순위판이 20위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좀 네. 조기 퇴장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예선 결선 이런 느낌이 나면 또 좋기도 하니까. 아, 네네. 네. 자, 한 편씩 20위 안에 들 것 같은 영화들을 훑어보겠습니다. 네, 아이언맨, 들죠? 인크레더블 헐크, 못 들 것 같아요. 네, 아이언맨 2, 못 들죠? 탈락, 토르 전등의 신. 애매한데 못 들 것 같아요. 페이즈 1 이렇게 퍼스트 어벤져. 못 들 것 같아요. 어벤져스는 그래도 들죠? 네. 2편밖에 안 살아남았습니다. 내가 네. 너무 기질이 높았나 보다. 아니 구간이 네. 명간인데 자, 네. 바로 페이즈 2 가겠습니다. 어쨌건, 아이언맨 네. 3. 들죠? 토르 다크월드는 못 들죠? 못 들 것 같아요. 캡틴 네. 아메리카 윈터 솔저. 들죠? 요건 들어야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당연히 들죠. 정말 좋아하시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듭니다. 마지막 앤트맨까지. 듭니다. 자, 페이즈 2의 명작들이 많았네요. 네. 페이즈 3는 무려 11작품입니다. 자, 한 손으로 잡히지도 않는데요. 네. 자, 11호부터 가겠습니다. 당연히 듭니다. 당연히 자, 닥터 스트레인지. 듭니다. 좀 좋아하시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 듭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 들죠? 타율 100%예요. 토르 라그너로크. 들죠? 토르까지 살려내는 블랙팬서. 듭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당연히 들죠. 한 편도 지금 안 떨어졌죠. 자, 오. 앤트맨과 와스프 가겠습니다. 못 듭니다. 캡틴 마블. 아주 애매하죠 이거. 못 들 것 같아요. 자,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설마. 듭니다. 자, 스파이더맨 파프로 홈으로 마무리하는 페이즈 3. 듭니다. 네. 과연 페이즈 4에서 얼마나 선방할지. 자, 서막을 열었죠. 블랙 위도우. 못 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상치 텔링즈의 전설. 못 듭니다. 네. 자, 이터널스도 리뷰도 하셨죠? 못 들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듭니다. 요거는 또 자, 닥터 스트레인지 데온더의 멀티버스도 애매해요. 못 들 것 같아요. 토르 러브 앤 썬더. 못 들죠? 네. 오늘 제가 네. 열 일이 들고 왔는데 네. 자, 4편 중에 3편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아까 하나 들어갔잖아요. 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 들어갔죠. 네. 자, 얼마나 호평하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작년 말에 나온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못 들 것 같습니다. 네. 자, 따끈따끈한 페이즈 5의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 못 들 것 같습니다. 뭔가 제목이 길어지면서 네. 좀 못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네. 다크월드는 못 봤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보여주신 퀀텀 매니아는 못 봤는데 어. 다크월드는 이번에 봤습니다. 어땠어요? 별로였어요. 근데 퀀텀 매니아는 아직 못 봤어요. 혹시 모르죠. 또 퀀텀 매니아를 보시고 5점 만점을 주실 수도.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동진을 괴롭힌 논란의 외국 영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파랗게 네. 그만해야죠. 아니 그래도 근데 네. 마블 영화들은 여기 들어가 계신 11편의 영화들도 네. 막 판타스틱 4처럼 네. 크게 떨어진 영화들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마블 네. 영화가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약간 이 제품 관리가 이렇게 잘 된다고 할까? 공정이.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마블 영화에 아무리 재미없는 영화도 망작이라고 하는 영화도 그래도 최소한의 재미들은 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블 팬이라고 하면 한 네. 번씩 보실 수도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 3편의 영화가 부족한데요. 네. 패자부활전 가겠습니다. 17편을 제가 골랐군요. 네. 3편은 18, 19, 20등이 되네요. 그런 건가요? 네, 자. 결국은 그렇게 되네요. 네, 비밀을 붙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의 마블에 있게 한 아이언맨 1편입니다. 네. 자, 과연 몇 등일까요? 일단 10등 정도에 놓겠습니다. 아, 예. 아이언맨은 사실은 슈퍼히어로 네. 영화 장르에서 너무 중요한 작품이고 그 이전에도 뭐 슈퍼맨도 있었고 배트맨도 있고 엑스맨도 네.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이언맨이 나오고 이후에 이제 마블 영화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이 블록버스터에 네. 굴러가는 원리 자체가 달라지게 네. 되었다고 마블의 할까? 시대가 열렸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영화 개별적으로 본다면 아이언맨에서 가장 훌륭한 건 제가 볼 때는 끝내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아, 이 영화의 라스트 씬은 진짜 훌륭하고요. 아이언맨.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네. 아이언맨의 퇴장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영화의 그 엔드 게임에 가게 되면 그쵸. 그런 측면에서도 이 대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훌륭하면서도 무엇보다도 보통 영화를 이렇게 안 끝내잖아요. 예. 근데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면서 영화가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한 편의 영화가 파격적으로 끝나면서 그 위에 모든 영화들을 다 살려낼 것 같은 이런 측면에서 아이언맨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정말 클리셰를 부순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아이언맨이 또 훌륭한 것은 네.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어떤 캐릭터인가 하면 시작할 때는 비호감 캐릭터인데 끝날 때는 호감 캐릭터가 되는 캐릭터들을 보통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서사가 있는. 네. 처음부터 호감인데 끝까지 호감이면 또 긴장감이 없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또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나빠지면 예를 들어서 무슨 암살 같은 영화에 나오는 이정재 씨 같은 그런 캐릭터면 네. 사람들이 또 굉장히 싫어하게 애정이 되죠. 안 가요. 네. 이 배역을 처음 보았는데 적어도 영화 속에서는 네. 그 배역을 함께 키운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아이언맨부터 시작했던 이 거대한 적어도 페이지 3까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토니 스타크의 성장 영화의 거대한 플롯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이 영화는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네. 캡틴 아메리카의 탄생기를 아. 그린 퍼스트 어벤져. 퍼스트 어벤져 이거 좀 애매할 네. 것 같기도 한데요. 아이언맨 19등? 이 정도인가요? 네. 퍼스트 어벤져는 뭐라고 할까요? 약간 추억 보정이 된 느낌?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평가하거나 느꼈던 것보다 네. 지금 더 이 영화가 좋게 평가되는 것 같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독립 영화로서는 어.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렇죠. 처음에 퍼스트 어벤져를 봤을 때는 뭐야 이게 슈퍼히어로 영화야?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퍼스트 어벤져가 물론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전쟁 영화적인 그런 장르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슈퍼히어로 장르를 합쳐서 만든 거잖아요. 2차 세계대전 그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이어지게 될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의 다음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윈터 솔저와의 사이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버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어벤져를 다 보고 나면 우리가 슈퍼히어로 영화한테 기대하는 많은 것도 기대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기대하는 어떤 그런 액션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느낌을 퍼스트 어벤져가 충족을 못 시켜준다고 할까? 네, 뭐 방패를 활용하거나 네. 아크로바틱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육탄전에 좀 충실한 느낌. 그렇죠. 그런 지금 말하는 액션도 그렇고 또 내용도 굉장히 고결한 인물인 거잖아요. 어쨌건. 네.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언맨과 함께 이제 양대 축을 이루게 되는데 이후에 네. 그런 의미에서 퍼스트 어벤져는 어떻게 말하면 EBS에서 만든 슈퍼히어로 영화 같아요. 네, 여러분 19위라고 지금 최악인 영화가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 밑에가 뒤에 지금 11편 열 몇 영화들, 개가 더 있어요. 네, 뭐 중하위권에서 중위권 사이인 거죠. 그럼요. 네. 자, 이 영화는 저희가 코멘트를 했죠. 네. 어벤져스 1편. 오늘날 마블이 있게 한 영화는 사실은 시작은 아이언맨이지만 결국은 이 영화의 성공, 어벤져스 1편의 성공이 오늘날 마블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대세계관 네. 확장이었죠. 그리고 결국은 현재까지 마블 영화의 핵심은 결국 어벤져스 시리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1편은 굉장히 영리하면서 똑똑하게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5등 뭐 정도? 지난 시간에도 꽤 네. 높은 순위에 올랐었어요. 네, 재밌는 영화죠. 자, 이제 페이즈 2죠. 그가 아이언맨인가, 수트가 아이언맨인가, 아이언맨 3입니다. 네, 아이언맨 3. 아이언맨 3 재밌죠. 네. 한 12등 정도 아닐까요? 좀 아쉬운데요? 아이언맨 시리즈 중에 재미가 제일 뛰어난 건 사실 아이언맨 3가 아닐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있고 네. 아이언맨 3를 보면서 굉장히 재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언맨은 이제 수트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모든 마블 영화 중에 최고의 수트바를 보여주는 게 아이언맨 3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트가 하나도 아니잖아요. 아이언맨 3에 오게 되면 여러 개 있고 후반부에 총집합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약간 부분 착장도 하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물속에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한쪽 팔이 다른 팔을 잡아서 끌어내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뭐 폭죽놀이 때 사용하기도 하고 별별 어떤 그런 방식을 쓰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고의 수트발 영화는 007이 아니라 킹스맨이 아니라 아이언맨 3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저는 하나씩 탁탁 붙을 때 저 쾌감이 굉장히 재밌죠. 심지어는 뭐 춤추면서 입기도 하고 뭐 징글벨 소리도 들리고 이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실은 슈퍼히어로 영화들에 등장하는 우리가 배우들을 굉장히 낮춰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기 어떤 진면목이 장르적인 아니고 연기. 실제로 그런 면이 아예 없지는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등장한 배우들이 사실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너무 많고 특히 아이언맨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맡았다는 것은 네. 사실은 마블에 대한 축복이에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최고의 아이언맨 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언맨 3입니다. 이 안에서 보면 심지어는 기네스 펠트로와 함께 같이 나오는 장면에서 약간 로맨틱 코미디 같은 느낌부터 시작해서 무슨 아이하고도 대화할 때도 보통 아이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대우해 주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는 안 그러잖아요. 자기중심적이죠. 네, 그렇죠. 어떤 그런 연기들까지 네. 사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얼마나 맛깔스럽게 슈퍼히어로 연기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아이언맨 3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영화는 네. 수작으로 뽑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떤 거죠? 캡틴 아메리카, 윈터 윈터 솔저. 솔저. 네. 높은 윈터 순위 솔저. 기대하겠습니다. 뭐 꼭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아니요, 사심 가득한 사실 죄송합니다. 저도 예. 사실 아니요. MC가 예. 저도 사심이 있고요. 네. 네, 사심 아주 좋아요. 실제로 윈터 솔저는 훌륭한 그런 영화죠. 네. 일단 순위를 보면 한 그래도 한 8. 7등? 어. 네, 잘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놓겠습니다. 네. 네. 윈터 솔저는 웰메이드 영화. 누가 봐도 잘 만든 영화. 여름으로. 네, 슈퍼히어로 장르에 대해서 상대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는 관객들도 즐길 네. 수 있는 슈퍼히어로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한 영화를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장르를 떠나서 예를 들면 기본적인 어떤 플롯의 구사력이라든지 배우의 연기력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 펼쳐내느냐, 액션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측면에서 다 합격점 이상을 갖고 있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저는 엘리베이터 액션씬이 정말 아. 캡틴 아메리카가 긴장감 넘치는 순간에서 네. 한바탕 시작 전에 내리고 싶은 놈 있어라고 할 때 정말 제가 두근거리더라고요. 무슨 해바라기 한 장면 같기도 한데. 김명훈 씨가 네. 근데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그 장면에서 제가 가장 뛰어나는 건 네. 언제 액션이 일어나기 전을 저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스몰. 리듬감이 너무 뛰어나고 네. 계속 문이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사람이 2명 타고 3명 타고 하잖아요. 이러면서 네. 압력이 딱 가중되다가 네, 캡틴 아메리카가 뭐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좁은 안에서 이제 난투극들이 네. 벌어지는데 그런 리듬감을 살려내는 거 보면 상당히 뛰어난 연출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마블 현재까지 보았던 이 마블 영화들의 그 저류에 흐르는 어떤 뭐 철학적인 배경이라고 그럴까? 네.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권한, 자유 같은 것을 좀 약간 통제하더라도 질서 이런 것들을 전체 큰 개념에서 수호할 것인가? 책임이나. 아니면 개인의 자유나 자유의지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양자의 싸움 같은 것이 있어요. 네. 그 구도가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난 게 바로 윈터 솔저고요. 캡틴 아메리카의 세 번째 영화인 시빌워에서도 그 주제가 다뤄지고 네. 이 주제가 좀 더 확산돼서 정말 장대하게 펼쳐지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타노스의 철학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마블의 영화들은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캡틴 아메리카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자유를 부르짖는다는 측면에서도 이 윈터 솔저가 이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초기에 일찌감치 그런 주제를 드러냈던 자,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을 많이 또 표현하셨었죠. 네. 유쾌한 스페이스 오페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 네. 영화는 최소한 이 3등? 정도인가요? 3등으로 할까요? 일단? 야, 뭐 네. 오벤져스 시리즈가 4개나 있는데 네. 벌써 3등인가요?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저는 단점이 없는 영화 같아요. 거의 없는 영화 같아요.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덜 좋아할 수 있어요. 취향 때문에.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유머 감각을 나는 별로 안 웃겨.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걸 떠나서 한 영화를 이루게 되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오락 영화에 기대하는 쾌락의 어떤 최대치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인데 네. 이 주인공인 스타로드가 음악 듣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가모라를 만나잖아요. 들려주죠. 네, 근데 음악을 딱 들려주면서 가모라를 들려주는데 가모라는 태어나서 음악을 처음 들어본 거야. 낯설죠. 네, 그런 상황인데 처음 음악을 들어보니까 음악이라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좋긴 한데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라고 말하니까 어디다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음악 듣는 거야. 그냥 듣는 거야 이렇게 네. 말하잖아요. 그냥 듣는 거야라는 것이 갖고 있는 굉장한 흥미로운 지점도 있는데 뒤집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그냥 순수한 유희 정신 같은 거거든요. 음악은 듣는 그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영화가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락 영화에 기대한 어떤 순수한 그런 유희 정신을 가장 극단적으로 추구해서 유머면 유머, 플롯이면 플롯, 음악이면 음악, 액션이면 네. 액션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잘 구사한
더군다나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어떤 그 마블 영화에서 흐름 속에서의 어떤 그런 맥락이라고 그럴까? 이런 모든 측면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작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론가님이 학창 시절에 많이 들었던 7080 팝송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취향적으로도 저격 꼭 그렇지 당하신 않아요. 건 아니. 어떤 영화를 볼 때 와 내가 아는 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온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트랜스포머예요. 또 나오는군요. 예. 네,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보면 온갖 히트한 그런 팝의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음악이 좋은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온다고 그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적재적소에 쓰는 게 말할 좋은 수 거군요. 있겠습니다. 자,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서 가장 아쉽다는 평이 많은 에이지 오브 울트론입니다. 이것도 해설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편과 3, 4편 어벤져스 시리즈를 그나마 굉장히 잘 이은 네, 제 몫은 어느 정도 했던 작품이라고 기억이 되고요. 네. 뭐 한 15등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어벤져스 치고 좀 아쉬운. 그래도 추천드릴 수 있는 재밌는 영화죠. 인터넷이 자주 끊기신다고요? 먹통 인터넷은 그만! 이제는 SK 인터넷으로 바꿀 때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자,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양적 확장에 매몰되었던 마블 영화에 귀여움을 선사했던 앤트맨이라고 할 수 있죠. 마블 영화의 쉼표 같은 캐릭터가 저는 앤트맨이다 이렇게 네. 말하고 싶은데요. 네, 17등? 딱 이 정도면은 중간이죠. 네. 그러네요. 추천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앤트맨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관객들은 명절이 되면 성경 영화 보러 가는 그런 어떤 이 관람 패턴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만약에 어떻게 생각하면 추석과 설에 온 가족이 가서 볼만한 가장 어울리는 슈퍼 영화가 뭐가 있을까? 앤트맨. 아, 또 가족 영화로서. 스토리로도 그렇고 또 실제로 가족 코드라는 것이 주제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인물의 어떤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소박함과 사랑스러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상대적으로 편차 없이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후반부 액션도 되게 아기자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막 토마스 기차가 커지는 장면 되게 막 네, 놀라웠고요. 주로 이제 크거나 작아지거나 하면서 네. 어떤 액션들을 재밌게 구사를 했는데요. 다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앤트맨을 딱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건 재밌네. 1편을 보고 나서 재밌네. 네네네.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고. 네. 근데 별로 2편 안 보고 싶은 생각? 아. 네, 더 이상 궁금하지가 않다고 그럴까? 음. 네,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캐릭터들 이런 것들은 다음 얘기가 궁금하거나 이 캐릭터의 활약이 궁금해진다면 앤트맨 캐릭터는 사실은 이 영화가 이 솔로 무비로서 이 안에서 완결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많은 이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너무 장대하게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것의 어떤 연관성만을 꿰맞추는데 너무 급급한 영화들이 이거는 많아요. 몰라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 편의 영화 솔로 무비로서 네. 그 안에서의 충분한 완결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앤트맨이 장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뭐라고 할까요? 별로 이렇게 호기심이 잘 가지 않는 그런 느낌,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래서 있습니다. 퀀텀 매니아를 아직까지 안 보신. 볼 거예요. 네, 네네. 언제나 볼 건데 이제 항상 일에 치여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미뤄둔 상태죠. 자, 다음은 상상 속으로만 하던 어벤져스끼리의 싸움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11호. 11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4위, 6위. 네. 어우, 4위에 넣겠습니다. 4위. 네. 이 영화가 전체의 어떤 마블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굉장히 독특하고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를 볼 때 가장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빌런이 누구야? 빌런과 싸우는 그 액션이 얼마나 멋있게 표현돼? 뭐 등등 이런 걸 물어보게 네, 되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구도죠. 11호에도 빌런이 있지만 이 빌런은 싸우는 빌런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획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11월은 제목이 11월이기도 하고 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들 사이에서 네. 슈퍼히어로 등록제를 놓고 양쪽으로 어제의 전우들이 서로 나뉘어서 양 팀이 싸우는 얘기잖아요. 그 시퀀스가 정말.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싸움의 구조 자체가 나머지 영화들하고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면에서 굉장히 신선한 측면이 있고요. 첫 번째는. 네. 그다음 싸우는 이유가 아까 윈터솔저 때 잠깐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부분을 두고 사회 철학적인 난제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흥미롭고 가장 11호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마블 영화를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액션 시퀀스가 11호에 있습니다. 공황신인가요? 네. 공항에서 벌어지는 양쪽으로 갈려서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은 멋지기도 하고 장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죽이려고만 하지는 않잖아요. 그 액션의 합 같은 것들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 다음에 이들의 어떤 이합 집산 같은 것들을 액션이나 어떤 상황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정말 스파이더맨이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뺐을 때부터 그리고 앤트맨 커지고 네, 그러니까 액션의 전달력도 그 장면이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액션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것이 각각이 갖고 있는 슈퍼히어로들의 어떤 특장점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것이 서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합종 연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센스 있는 그런 액션 장면들이죠. 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던 솔로 무비였죠. 닥터 스트레인지 네. 1편. 닥터 스트레인지는 6위 정도에 이것도 꽤 높은 평가를 하셨어요. 그럼요. 아주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액션 영화 혹은 액션 장면들을 정말 수도 없이 봤잖아요. 우리가 무척이나 좋아하기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네. 근데 액션 장면들에서 기본적으로 배경이라는 것은 주인공들이 액션을 구사하기 위한 어떤 터전이 되거나 아니면 그 액션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리액션의 도구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건물이 부서지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방 때렸는데 너 옆에 가가지고 부딪혔는데 건물이 무너지더라라고 하면 얼마나 세게 때렸길래 혹은 맞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 힘을 받았길래 이런 걸 보여주죠. 예. 사실은 원래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건물이 살아 움직일 수도 없고. 네네. 근데 이 영화에서의 그 액션 영화에서의 어떤 배경과 공간은 그 자체가 리액션을 하지 않고 액션을 해요. 건물이 약간 살아 움직인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빌딩들이 막 증식하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비틀어서 또 왜곡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뭐 빌딩들이 아니더라도 무슨 예를 들면 삼각의 이미지, 사각의 이미지, 원의 이미지 같은 어떤 도형 이미지들까지 굉장히 추상적인 장면들까지 천변만화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영화가 마법의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 이 극 중에 등장하는 미러 디멘션이 그런 부분이고 또 이 영화가 이게 단순히 액션 장면으로서도 굉장히 멋질 뿐만 아니라 이 영화의 핵심적인 설정이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 닥터 스트레인지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이 컴버배치가 연기했던 주인공의 철학적인 핵심은 유물론자예요. 근데 마법의 세계는 유심론이에요. 반대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세계는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만들어내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많은 추상적인 도형들이 움직이고 빌딩들이 뒤틀리고 서로 합쳐지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것이 굉장히 어울리게 되는 거죠. 배경이 네팔이고 티베트 느낌이 나잖아요.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으로 동양을 너무 낙후되게 묘사했다. 뭐 이런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낙후되게 봤다기보다는 보고 네. 싶어하는 대로 동양을 이상화했다라는 측면에서 오리엔탈리즘의 혐의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네. 네, 근데 그런 부분조차도 상대적으로 판에 박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뭐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단점을 찾아보기 힘드시다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소편은 과연 어떨까요? 2편이요. 네. 2편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 지금 3편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아이언맨 3를 찾기나요? 13등일 것 같습니다. 야,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제임스 건이 1편의 성공을 통해서 네.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본인이 가장 장기를 잘 발휘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잘한 거를 한 번 더 꽤 잘 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의 최고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희대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베이비 그루트. 너무 귀여워서 덕질하고 싶어요. 그루트는 너무 잘 만든 캐릭터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그루트랑 관련되는 수많은 어떤 그 유머의 구사력은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새롭게 2편에 들어가게 된 연두 같은 캐릭터도 연두. 휘파람으로 이렇게 화살 날려가지고 수많은 적들 너무 해치고 이런 거 멋있어요.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도 2편의 인상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멘티스에 대한 개그들이 꼭 차별적 요소를 떠나서도 그건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외모에 관련된 개그들. 그럴 수 있죠. 네. 네. 어떻게 특히 이제 유머라는 것은 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유머가 하나도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좀 특이하신 분인가 싶기도 하고. 예. 사실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유머는 네. 앤트맨의 유머하고 달라서 음. 상대적으로 굉장히 튀는 유머이고요. 네. 좋은 말로 하면 창의적인 유머이고 나쁜 말로 하면 호불호가 갈리는 유머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센스를 갖고 있는 유머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자, 드디어 스파이더맨입니다. 마블로 와서 리부팅이 됐죠. 스파이더맨 홈커밍. 네. 홈커밍이 이제 뭐 그래도 울트론보다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보다는 나은 것 예. 같은데요. 노웨이 홈이 좀 앞에 갈 것 같고요. 네. 자, 홈커밍 어떤 점이 또 좋으셨나요? 이게 사실은 전체에서 지금 세대 교체를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적인 그렇죠. 큰 그림을 보면.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블의 큰 위기 중에 하나가 거대한 거목들 1세대는 사라져갔는데 너무 한 번에 사라졌어요. 네, 근데 다음 세대는 충분히 숙성하지 않은 상태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마블의 위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스파이더맨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세대 교체를 염두에 두고 이 수많은 슈퍼히어로들끼리 서로 이어줘야 되는데
이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을 결합시켰잖아요. 약간 네. 일종의 유사 부자 관계식으로 맞습니다.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장면에서 사실은 이미 11월에도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이 홈커밍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뭐라고 할까요? 이 톰 홀랜드라는 배우를 굉장히 잘 캐스팅한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배우를 제대로 골랐다는 느낌이 있고요. 토비 맥과이어보다도요? 경우는 좀 달라요. 경우는 아. 다른데 톰 홀랜드가 더 잘 어울린다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하면 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미성숙한 캐릭터예요. 음. 스파이더맨이 사실은 이 모든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그 자체의 고유 장르가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장르를 갖고 와서 접붙인 결과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같은 작품은 사실은 스파이 스릴러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아, 여기는 하이틴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성장 영화, 그런 어떤 성장 영화의 주인공들이 갖고 있을 수 있을 밖에 없는 뭐라고 할까요? 경솔함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갑자기 슈퍼히어로의 힘을 가지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우쭐함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사고도 치고 맞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인데 그런 어떤 특유의 어떤 소년스러움이라고 그럴까? 이런 면들을 톰 홀랜드라는 배우하고 굉장히 잘 맞게 저한테는 느껴져요. 네. 그런 측면에서 홈커밍이 기억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쉬운 점이 있었나요? 창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부팅을 3번을 했잖아요. 약간 기시감도 들죠. 그러니까 홈커밍의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3번째 보는 이야기란 네.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이 홈커밍이라는 영화가 안 신선하죠.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뭐 활광 액션이나 스파이더 센스를 이용한 액션이 주 액션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뭔가 아이언맨처럼 수트의 기능에 의존한 액션들이 뭔가 스파이더맨 고유의 색깔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아이언맨하고 스파이더맨을 이제 붙였다는 데서 그런 특색이 오기도 하는 것 네. 같고요. 액션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보는 것 같이 공간적인 배경, 그 상황에서의 어떤 맥락 같은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스파이더맨은 뉴욕 캐릭터예요. 네. 마철루 캐릭터란 말이에요. 네. 시카고라든지 뉴욕 맨하탄이란 이런 데서 최적의 캐릭터란 말이에요. 높은 빌딩에서 거미줄이 어디에 필요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LA 같은 도시에는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칠 데가 없네요. 네, 근데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보게 되면 이 공간적인 액션의 무대를 잘못 설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액션의 아쉬움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토르 나왔습니다. 토르 라그나로크가 과연 지난 2편의 네. 아쉬움을 제끼고 토르 상위권에 라그나로크 올라갈 수 있을지는 16등? 아니군요. 네. 아, 그래도 이 정도면 토르 시리즈 중에 최고작은 라그나로크라고 생각하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드리면 저는 토르 시리즈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마블 영화들 중에서 네. 이 토르 시리즈가 갖고 있는 이질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고전 판타지라서 그러니까 뭐 신이라는 존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네네. 측면이 있을 텐데, 혹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토르라는 존재를 포함한 이 토르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어떤 캐릭터들의 파워는 대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문부터 시작해서 그러네요. 예를 들면 토르와 블랙 위도우를 같이 붙여놓으면 영화가 너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너무 안 어울려요. 밸런스가 네. 파워 밸런스가 안 네, 맞잖아요. 호카이랑 해야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아이언맨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네. 심지어는 마법을 다루는 닥터 스트레인지까지도 어울리는 측면이 있는데 토르는 물론 잘 어울리죠. 원년 멤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솔로 무비로 가장 많이 만들기도 하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토르 시리즈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을 지금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르 시리즈 중에 이 라그나로크는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상 유일하게 재밌게 본 영화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라그나로크는 뭐라고 할까요? 이 토르 시리즈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든 것 같은 느낌. 이 영화에서 어떤 핵심적인 측면의 재미는 사실은 헐크하고 토르와의 그 둘의 관계에서 나오잖아요. 액션부터 시작해서 네. 코미디들까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크고 장대하고 그 속에서 유머도 굉장히 잘 구사하는 그런 재미있는 오락 영화를 토르 시리즈에서 본 것 같은. 또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한 헬라가 너무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연기를 또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어벤져스의 토르 대신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다만 이제 라그나로크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아마겟돈하고 비슷한 의미에 저희가 또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네, 있잖아요. 끼어들고 있고요. 네, 그랬을 때 그 라그나로크를 설명드렸는데 더군다나 토르 시리즈가 북유럽 신화에 기초하고 있고 거기다 부제가 라그나로크야.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기대했던 와 이번엔 정말 제대로 끝내주는구나라고 어떤 생각했던 장대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블랙팬서 코멘트 했으니까 빠르게 가시죠. 네, 블랙팬서는
18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블랙팬서는 그 영화의 자체도 의미도 있지만 이 슈퍼히어로 장르에 미친 거대한 영향이 이후에 이 영화의 어떤 그런 위치를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대와 가장 잘 호흡한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력한 또 우승 후보가 아닐까 싶은 인피니티 워입니다. 인피니티 워. 예. 일단은 자, 뭐 지금 두 자리 비어 있는데요. 1에 놓겠습니다. 이야, 네.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네. 지금 현 단계에서 마블의 최고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마블의 어떤 창의적인 속성으로 보나 이 이야기의 전체 흐름으로 보나 아니면 마블의 운명으로 보나 어떤 측면에서 사실의 마블의 최고 정점은 인피니티 워에서 엔드게임까지 2018년에서 2019년이 마블의 최전성기다. 그리고 아마 그 최전성기는 추측컨대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10년 뒤에는 또 엔드게임 인피니티 워 나오지 않을까요? 10년 뒤에는 아예 다른 시리즈가 시작될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네. 자, MCU의 끝인 줄 말았던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것도 간단히 순위만 매기겠습니다. 뭐 가장 그 인물들을 제대로 대우해서 팬들의 마음에 딱 들게 그렇게 송사를 보낸 것 같은 작품이다. 그렇습니다. 장대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엔드게임을 또 최고작으로 뽑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7위 여기다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스파이더맨 두 번째 작품이죠. 네. 파프롬 홈. Far From Home 미뤄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2위, 여기. 9위 쪽은 아닌 것 같고 네, 여기다 넣고 싶어서 중하위 정도에 위치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다 넣겠습니다. 홈커밍보다는 조금 아쉬웠다 볼 수 뭐 있고요. 별 차이가 없는데요. 13등이나 네네. 14등이니까 굳이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음. Far From Home에 좋았던 것은 스파이더맨에서 우리가 못 보던 그런 아직도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네 이런 느낌, 신선함. 아직도 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이더맨을 3번이나 리부팅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파프로mom은 수학 여행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죠. 유럽 여행 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에서 펼쳐지는 스파이더맨 얘기. 미장센이 좋아요.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무슨 친구들 네. 얘기, 그 다음에 뭐 사랑 얘기, 우정 이야기 이런 것들 물론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이런 네. 면에서 신선했다, 공간적인 이런 측면을 말할 수 있고요. 단점은 어떻게 생각하면 마블 영화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눈치를 많이 본 작품처럼 저한테 느껴집니다. 어떤 눈치죠? 홈커밍과 노웨이 홈 사이에서 이 양편 사이에서 연결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수많은 부분들이나 더 중요하게는 아이언맨을 너무 많이 신경 썼어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어떤 어벤져스 속에서의 어떤 맥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3부작 중에서 가운데 영화로서 또 다리 역할을 해야죠. 이런 것을 다 좌고우면하다 보니까 이 영화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솔로 무비로서 갖고 있는 어떤 독립성이 굉장히 약하다고 그럴까? 인터넷과 BTV 신규 가입 혜택은 최대 223만 원의 혜택. 궁금하면 여기 클릭. 자, 다음으로 마블 페이즈 4의 서막을 열었던 블랙 위도우입니다. 블랙 위도우. 네. 네, 20위 안에 못 들 줄 알았는데. 아, 네. 20인가요? 넣겠습니다. 이거 리뷰도 하셨는데 신규 네. 리뷰. 아니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 제가 별점한 3개 예. 이상 되는 영화들을 추천한다고 본다면 여기 있는 영화들은 다 추천드리는 영화예요. 장단점이 약간 명확한 영화죠. 그렇죠. 블랙 위도우는 드라마로 성공하고 액션에 실패한 영화로 저한테는 보입니다. 한 문장으로. 그리고 이 영화에서의 어떤 드라마의 최절정이 네. 액션의 최절정을 망가뜨렸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있고요. 왜냐하면 블랙 위도우의 기본적인 설정은 누가 거울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귀감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는 쉽게 얘기하면 본받을 만한 선배 역할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싸우는 어떤 빌런하고 어떤 관계들 같은 걸 보게 되면 음. 이 빌런이 어떤 능력이 갖고 있냐면 상대가 하고 있는 액션들을 그대로 다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탁월한 그런 근데 캐릭터란 학습할 말이에요. 대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별로 없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화가 얘기하자는 게 뭐냐면 네. 싸워야 할 것은 우리 둘이 아니야. 아. 적은 또 다른 곳에 있어. 우리는 연대해야 될 친구야 혹은 동료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어떤 클라이맥스 부분들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상대가 결국은 연대해야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자 사이에서 싸움이 어떻겠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있지 않을까요? 애초에 주제와 설정과 구도가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액션들은 액션이 지나치게 드라마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시종 역할을 한다고 그럴까?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슈퍼히어로 영화로서 하나의 이야기와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만들어냈다라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장단점이 명확한 작품이 블랙 위도우다. 자, 밀려날 수도 있지만 2위와 9위가 남았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이터널스예요. 네. 이것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2위에 넣을 수는 없고 9위에도 넣을 수는 없을 것 아, 같고요. 네, 조금 좀 밑으로 이렇게 가나요? 하나씩 이렇게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네. 바쁠 것 같아요. 아, 예. 확 옮겨야 되는데요. 아, 네, 많이 옮겨야 쑥쑥. 되고요. 아, 이렇게 잠깐만요. 이 정도에는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블랙 위도우랑 그래도 블랙 위도우가 아, 나은 네. 것 같죠? 자, 우리 클로이 자 감독님. 노크도 20위 안에 들었으니까요. 아, 그럼요. 예. 네, 이터널스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싫어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네, 많죠. 특히 마블 팬들이 이터널스를 싫어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터널스도 명확한 성취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일단 네. 이터널스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획이었어요. 10명이나 되는. 소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었고 더군다나 이 뭐라고 어벤져스 시리즈가 끝난 이후에 상실감이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거대한 세계관 하나를 덧댄 거잖아요. 아, 지금 만원 신기가 안 됐는데. 네. 근데 이 덧댄 세계관이 우리가 이터널스의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다 어떤 사연들을 갖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 이야기는 또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요. 우주 창생에 관한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인류 전체의 문명은 전체 이야기의 아주 작은 부분 집합에 불과한 어마어마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한 편에 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승부였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를 음. 이터널스라는 영화가 좀 러닝타임이 길기도 하지만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서 끝맺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 뒤로 이야기를 넘겨버려서 네. 어떤 한 편의 영화로서의 완결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음. 상대적으로 이터널스는 뭐라고 할까요? 이 마블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도 이야기를 상당히 꽤 많이 진전시켜서 끝내요. 어느 정도 이야기를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수많은 캐릭터들 하나를 다 만들어서 새로 특성을 다 주고 네. 뿐만 아니라 각 캐릭터들마다 다 하나하나의 삶의 딜레마들을 다 부여하죠. 캐릭터들이 잘 네. 기억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캐릭터들 다 모아서 후반부에 어떤 엄청난 장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야심을 상대적으로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간 케이스. 단점은 뭐라고 할까요? 이 시리즈가 생뚱맞게 느껴집니다. 이게 갑자기 물론 어떤 슈퍼히로 얘기이고 외계에서 오고 이런 면에서는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터널스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11호의 구도하고 비슷해요. 아. 11호에서도 뭐라고 할까요? 슈퍼히어로들끼리 양쪽으로 팀끼리.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네. 구도잖아요. 이터널스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 양쪽에서 나오고 싸우게 되는데 우리가 11월을 굉장히 재밌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루소 형제가 그것을 굉장히 뛰어난 연출력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양쪽으로 나누는 캐릭터들을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양쪽으로 나눠서 싸우게 될 때 진진함이 있고요. 그다음 다 우리가 좋아하는데 서로 적이 돼서 싸우고 있잖아요.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부담이 덜어지는 이유로 유머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아. 유쾌하게 그것을 변주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1호가 굉장히 훌륭하게 재밌게 느껴지는 오락 영화가 된 건데 이터널스는 일단 유머가 없고요. 이 캐릭터들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양쪽으로 갈라 싸워지는 얘기가 그들만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고 이 거대한 엄청난 야심 같은 것이 자아도취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이 이야기가 마블 이야기 전체의 어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속에서 향후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전혀 확신을 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액션들도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죠. 액션은 내부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 내부에서 싸우는 그 각각의 캐릭터들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지금 처음 만났고요. 네. 여기 데비안츠라는 어떤 그런 그 외계의 악한 종족이 있지만 네.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데비안츠는 전혀 캐릭터라이징이 안 자의식이 됐거든요. 별로 없는 애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과 싸울 때 아무런 긴장감이 없단 말이에요. 네. 이런 면에서도 이터널스의 큰 약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좀 밀리나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야, 노웨이 가디언즈 오브 홈도 갤럭시가 2등, 재밌죠. 11호가 3등, 네. 어벤져스와의 대결에서도 밀려나서 이기로 예,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열광했던 영화인데요. 네, 굉장히 사랑스러운 영화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노웨이 홈은 뭐 결국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이야기는 그 다른 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좀 기획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쭉 진행해 봤는데 네. 어떠신가요? 네, 사실은 이제 영화가 벌써 31편, 32편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마블을 처음 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중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마블 영화가 진짜 만만치 않게 느껴지겠다. 진짱병 못 짧고 어디서부터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네. 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장르도 그렇고 어떤 시리즈도 없고 프랜차이즈도 없고 뭐든지 네. 사실은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마블 영화의 새로운 작품이 나올 때마다 기대감도 있고 항상 피로감도 있는데
기대감이 그동안은 항상 피로감을 압도적으로 눌러왔는데 피로감이 점점 커지고 있죠. 아, 요즘 동네 네, 북이에요. 이런 어디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이 물줄기를 돌리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마블의 최전성기는 지금은 사실은 좀 지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블이 성취한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락 영화로서 21세기 오락 영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 하면 결국 마블 영화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가장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네. 그 특성을 제대로 어떤 양의 끝에서 보여주었다는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고요. 마블이 이러다 더 좋아질 수도 충분히 있죠. 바닥 찍고 올라갈 수 네, 있죠.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페이즈 3였을 때가 가장 마블의 가장 활력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팬들의 사랑까지 정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는가. 아, 그렇죠. 약간은 그 페이지 3의 향수 때문에 마블 소위 말해 꼰대가 되지 않고 또 새로운 영화들은 또 새로 비교를 좀 덜 하면서 좋게 봐줬으면 좋지 않을까. 네, 오늘 저희가 순위를 매긴 이 20편의 영화들은 모두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네. 스티븐 연 씨가 네. 내년에 개봉하는 마블 영화 썬더볼츠에 네. 또 출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티븐 연 요즘 진짜 반짝반짝하죠. 그러니까요. 네. 박서준 배우의 더 마블스, 스티븐 연 배우의 썬더볼츠 모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어!